네, 이 정부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2%로 높이는 연금 개혁 추진 계획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정부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일정이 남아 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정부가 국민연금 더 내고 덜 받는 안을 발표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주요 내용부터 좀 알아볼까요?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안인데요. 이 보험료율을 높이고 또 보험 급여를 낮춰서 이 수직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이 중장기적으로 매달 내는 돈은 지금보다 4%포인트 더 내고 노령연금으로 받는 돈은 2%포인트 정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이지만 이는 사실상 더 내고 덜 받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이건 현재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나요? 네, 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월 소득의 이제 9%인데요. 월급이 300만 원이면 국민연금은 이제 27만 원을 내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반씩 부담을 하지만 이 자영업자와 같은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더 큰 불만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정부안은 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9%에다가 4%를 더해서 13%까지 올리겠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비판 여론이 이어지자 정부는 이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더라도 연령대별로 인상률을 차등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현재 이제 50대는 매년 1%포인트씩 올려서 4년 후인 2028년이면 인상이 되고 40대는 0.5%포인트씩 8년 동안, 30대는 0.33%씩 12년 동안, 20대는 0.25%포인트씩 16년 동안 보험료율이 올라 2040년에 이르면 13%를 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이 연령대별 소득 분포를 반영해서 내놓은 뭐 절충안이다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자, 이 50대가 아무래도 이 짧은 기간에 또 많이 내게 되는데, 이들이 다 고소득자는 또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안이 좀 논란이 많이 빚어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른바 이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이게 이 세대 간 갈라치기를 한다는 이제 비판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는 건데요. 이 복지 정책의 소득 기준과 연령 기준을 더 세분화해서 이 세대 갈등 문제를 심화시킨 게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묻는 거죠. 특히 정책적 소외 세대로 여겨지는 이 중장년층은 그동안 열심히 벌어서 세금과 공적보험료처럼 낼 거 다 내도 이 돌려받는 정책이 많지 않다는 건데요. 영유아나 아동, 청소년, 청년, 이 노인 대상 지원 사업과 프로그램은 본인들이 낸 세금으로 끊임없이 개발을 하면서 정작 이 중장년층 지원은 실업 상태가 아니라면 별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네. 이 말씀처럼 이 세대 갈등도 문제인데 이 국민연금을 받아도 은퇴 후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문제도 좀 꾸준하게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떤가요? 네, 일단 이번에 나온 정부안은 이 노령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40년 가입 시 40%로 낮추지 않고 올해 수준인 42%를 유지하도록 하겠다라고는 합니다. 소득 대체율은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받는 연금액의 비율인데요.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한 1988년에는 40년 가입하면 소득 대체율이 70%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월급이 300만 원이었다면 국민연금으로 210만 원을 지급받는 구조였죠. 근데 그러던 걸 단계적으로 60%, 또 50%로 낮췄고
2009년부터는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서 2028년이 되면 40%가 될 예정인데, 결국 월급 300만 원 받던 사람이 은퇴 후 국민연금은 12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 단순하게 생각을 해 봐도 이 국민연금으로 월 210만 원을 주기로 했다가 뭐 이제 와서 120만 원만 준다고 하면 좀 납득할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정부가 처음 약속한 소득 대체율이 시간이 갈수록 낮아진 이유는 1988년 이 국민연금의 도입 당시부터 예상됐던 문제이기는 합니다. 가입자가 40년 동안 보험료를 낼 경우에 이 소득 대체율이 70%가 되는데, 이 초창기 가입자 가운데 중년층은 60세까지 가입을 해도 40년을 채울 수 없었거든요. 네. 당시에도 40세 직장인이 2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실제 소득 대체율은 3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기만으로 읽혔던 거고요. 그랬다가 소득 대체율을 60%로 낮추고 다시 50%로 낮춘 건 나름대로 합리적이긴 했지만, 현실을 좀 더 고려하겠다라는 이런 입장들이 사실 국민들의 분노를 좀 더 자아낸 측면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8년에 40%가 되도록 설계한 수치가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의 이제 실체인 것이죠. 자, 결국 이 국민연금 도입 당시에 보여줬던 이 장밋빛 전망이 뭐 허상이라는 건데 이제 남은 문제는 소득 대체율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소득 대체율이 42%가 되는데, 국가는 이 보험료율을 현재 월 소득 9%에서 13%로 올리는 대신에 보험급여의 소득 대체율을 40%로, 그러니까 더 낮추지 않고 유지하겠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안이 나오기까지 아무래도 많은 또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국민 여론을 대변하고 있는 이 국회 공론화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되 소득 대체율은 50%, 그러니까 월급 300만 원을 받던 사람이 노령연금은 최소한 150만 원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공론화위원회 개혁안은 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되 소득 대체율도 40%에서 50%로 올리는 일환과 보험료율만 12% 정도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이안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을 44%로 하자는 데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제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매달 보험료를 44.4% 수준으로 인상하면서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2%로 노령연금액을 5% 인상하는 안에 그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연금 평균 가입 기간이 22년인데 이만큼 가입한 평균 소득자가 기존 소득 대체율 40%를 적용하면 월 66만 원을 받게 되지만 42%를 적용하면 월 69만 3천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44.4%를 인상하면서 보험급여는 5% 정도 더 주겠다는 것이 정부안의 핵심인 거죠. 네, 뭐 여러 가지 수치가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이 결국은 가입자 수가 줄고 이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 이 연금을 깎겠다 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혁안의 모수로 이 기금 수익률 1% 재고를 제시했는데요. 지난해 5차 재정축의 당시 설정된 장기 수익률 4.5%를 5.5% 이상으로 높여서 2056년인 기금 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일단은 늦춰보겠다는 겁니다.
이 장기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인 것인데 그나마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고요.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의 상당액을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데 이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 경제 성장률이 낮아서 이 주식의 시장 가격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게 그 이유고요. 실제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국가 경제 성장률은 3%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이 재정 추계를 할 때 수익률을 4.5%에서 5.5%로 높이면 기금 소진 시점은 늦출 수는 있겠지만 이건 역시 추상적으로 계산한 결과고요. 금융위기라든가 전쟁처럼 이 외부 환경에 의해서 국민연금 기금의 평가액은 얼마든지 등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전망과 추계를 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논란이 되는 사항이 이른바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게 문제인가요? 근데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기대 수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을 연금 지급액과 연동해서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현재는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 지급에 이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에 노령연금으로 100만 원을 받은 사람이 2022년에 물가가 5% 상승하면 다음 해인 2023년에 105만 원을 받게 되고 또 2023년에 물가가 3% 정도 상승하면 2024년 그 다음 해에는 108만 1,500원을 받게 되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정부가 언급한 이 자동 조정 장치는 물가가 3% 인상되더라도 가입자 수가 0.5% 정도 줄고 기대 수명이 한 살 늘어나면 1%를 감액하는 겁니다. 현재는 이 노령연금으로 100만 원 받던 사람이 물가가 3% 상승하면 다음해 103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되면 101만 5천 원만 받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자동 조정 장치가 아니라 자동 삭감 장치라고 봐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 받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총액은 더 많을 수 있지만 물가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생활 수준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뭐 자동 삭감 장치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 정부의 대안은 뭔가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령을 60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방안은 정년 연장이나 이 재고용 활성화와 연계되어야 하지만 이게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있고요. 또 청년 취업 준비생과의 또 다른 갈등만 양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어찌 됐든 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확정하면서 이게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는데 국회 분위기는 어떤가요? 근데 정부는 이번 개혁안을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 개편을 하고 또 청년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고 또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또 사적 개인연금처럼 이 다층적인 연금 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라는 건데 이 소득 대체율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하향 조정을 멈춘다는 점 정도가 유의미해 보이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더 내고 덜 받는 안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고 특히 이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두고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고 맹폭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 통과는 이제 어려워 보이는데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는 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연금 개혁 특위에서 모수 개혁부터 확실히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모수 개혁이라는 건 보험료율을 더 올리거나 또 연금 받는 나이를 더 미루는 방안을 말하고요. 결국은 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겠죠.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과 국회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여야와 정부는 국민연금이 소득보장제도라는 점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할 시기라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